자, 필기하세요. 이론 두 번째 합니다. 자연과 윤리. 이론 이거 두 개 하고 하나 더 하고 일단 필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강의한 것 중에 자꾸 내가 딴소리 하는 거 확실히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다 했나요? 하세요. 멈춰놓고 하고. 필기를 다 한 사람들은 다 했죠? 95쪽 봐봐. 문제 7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셋째 줄에 보면은 다만 우리가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가능성을 절질해 본 다음에 불복종을 할지 말지 결정하자. 누굽니까? 싱어지, 싱어. 노래를 잘하는 싱어. 자, 선생님이 옛날에 인기상 받은 노래 제목 뭐라고? 하늘에서. 자, 근데 정답 몇 번이야? 정답은 2번이죠. 시민 불복종은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서 성공이 가능하면 불복종을 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였죠. 정답은 2번이었고 보기 4번은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에 따른 것일 때만 정당화 될 수 있다. 롤스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죠. 그때 내가 지문은 싱어라고 해놓고 정답은 롤스를 고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던데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말을 다 잘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87쪽에 보면 8번 문제 있잖아. 자, 갑을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분배 원리를 보는 건데 사실은 이거 내가 수능에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문제 유형이거든요. 수능에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이거를 자꾸 내가 얘기를 잘못해. 내용은 맞게 하는데 마지막 말을 잘못해. 야, A, B, C 중에 롤스가 볼 때 정의로운 사회는, 다시 말해 정의로운 분배 원리는 어떤 분배 원리니? 롤스가 볼 때 가장 정의로운 거는 A야. 왜? A의 분배 원리는 최소 수혜자가 18을 받으니까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분배는 C. 왜? 최소 수혜자가 17을 받으니까 제일 안 좋은 게 B야. 15를 받으니까. 그래서 롤스는 A, C, B 순으로 정의롭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총합과 관계없이. 알았지? 이 얘기를 자꾸 내가 막 B, C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너네랑 같이 수업하면 이거 C 안에 딱 바로 얘기하면 되는 거를 말실수를 자꾸 해서 경력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과 윤리의 강의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지난전 강의였지. 인간 중심주의하고 동물 중심주의를 봤는데 이제 두 개 볼 거는 뭐냐면 생명 중심주의하고 생태 중심주의인데, 자, 생명 중심주의는 말 그대로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생태, 다시 말해 생태계 그 자체, 지구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생명 중심주의 입장에서는요,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 생명이야.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기준이 인간이었고, 동물 중심주의자들은 감정, 쾌고, 혹은 우리가 뭐 삶의 주체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생명 중심주의자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범위가 어떻게 돼?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식물까지. 알겠습니까?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식물까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참, 뭐 먹고 사냐? 뭐 먹고 살아? 계속 봐봐. 자, 대표적인 사상가는 두 명이 있어. 슈바이처와 테일러가 있는데, 수능에는 테일러가 자주 나오는데 난 솔직히 슈바이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근데 둘 다 중요할 것 같고, 나는 올해는 슈바이처도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슈바이처 누구야? 그 의사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었던 그 슈바이처인데, 그분이 생명중심주의의 이론을 얘기하면서 본인은 그거를 실천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자, 그분은요
생명의 외경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외경이 뭐냐면 경외하다 할 때, 두려워하다 할 때 외자야. 두려워하다 할 때 외자고 경자가 존경할 때의 경자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한다. 엄청 존경하라는 거야. 뭘? 생명을. 왜 생명을 외경하느냐? 생명에는 뭐가 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슈바이처가 말하는 생명 외경 사상, 혹은 같은 말로 생명의 외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은요, 선악의 기준이 칸트랑 달라. 그 전에 도덕 덕윤리랑 달라. 칸트 같은 경우는 의무에 따르면 선, 의무에 따르지 않으면 악이었는데, 슈바이처는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생명을 고양하면 선, 생명을 파괴하면 악이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선, 악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동등성의 원칙. 두 번째, 차등성의 원칙. 세 번째, 사랑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동등성의 원칙은 말 그대로 모든 생명체는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선생님이나 강아지나 바퀴벌레까지도, 개미까지도, 모기까지 가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등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사실은 동등하지만 않아. 또 뭐가 있느냐? 차등성의 원칙이 있어요. 차등성의 원칙 뭐냐? 자기 존재 유지를 위해서, 같은 말로 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생명을 훼손할 수 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야? 생명이잖아. 그러니까 생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어쩔 수 없이 훼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생각해봐. 슈바이처 같은 분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명을 존중했는데 거기에 모기 중에 어떤 모기가 있어?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럼 말라리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 말라리아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안 죽이면 내가 죽어. 어떻게? 죽여야 한다라는 거지. 불가피하게 생명을 훼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어컨 켜고 올게. 에어컨 왜 꺼? 더 죽겠는데. 라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동등성의 원칙하고 차등성의 원칙하고 괴리가 있죠? 동등하다고 했다가 차등하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 둘의 괴리를, 이 둘의 간격을 잡아주는 마지막 원칙이 바로 사랑의 원칙입니다. 사랑의 원칙. 사랑의 원칙은 뭐냐? 기본적으로 동등성과 차등성의 원칙을 좀 이렇게 조화시켜주는 건데 두 가지야.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사랑에는 희생을 전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슈바이처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했던 사람.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설득력을 사실은 얻을 수가 있죠. 난 그래서 슈바이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훨씬. 자, 두 번째, 생명 훼손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책임은 슈바이처는 어느 정도로 무한의 책임이라고 그래. 어느 정도인지 말할 수 없이 무한대로 책임을 가져야 돼. 내가 말라리아를 잡아 죽였을 때 내가 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죽였지만 그럴 때에도 내가 죽인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 미안하다 말라리아야. 미안한 마음. 어쩔 수 없이 너를 죽였다. 그러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정말 무한대로 가져야 한다는 게 바로 슈바이처의 주장이죠. 생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지만 그 죽인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거죠. 그렇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또 다음번에 생명 외경을 할 수 있겠죠. 생명 외경을.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알아두세요. 이미 기출은 됐는데 사실 EBS 이런 내용은 빠져 있긴 한데 충분히 수능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미 기출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세 가지 원칙이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인데, 테일러가 자주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테일러를 약간 헷갈려 하는데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정말 단 하나도. 자, 테일러 기본적으로 생명 중심주의자가 맞아요. 도덕적 고려의 기준은 생명이야.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기억 봐봐.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라는 거야.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목적이 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목적이니까 고유한 선이 있는 거야. 선이라는 게 뭐야? 어떤 목적을 실현할 때 이바지하면, 기여하면 선한 거고, 어떤 목적을 실현할 때 이바지하지 못하고 방해하거나 뭐 목적 실현에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악이란 말이야. 악. 자, 그런데 이러한 고유한 선이 있다라는 거야. 각자 생명마다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각자 생명의 목적이 뭐냐? 테일러는 네 가지라고 정의를 하죠. 생존, 성장, 발전, 번식. 각자의 생명체는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에는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 그래서 이러한 선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지. 그렇잖아. 동물이 되었든 식물이 되었든 식물도 식물의 생존과 성장과 발전의 번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테일러이다라는 거고, 이런 점은 인간, 동물, 식물이 같다라는 거야. 바퀴벌레 잡으려고 해봐. 정말 안 죽으려고 기를 쓰고 도망가거든요. 계속적으로 멸망 안 당하려고 열심히 살고. 응? 모기도 봐. 모기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모기를 죽여도 이제는 어떻게 그래도 발전하죠. 발전해. 어떻게 발전해? 모기약에 대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모기약에는 죽지도 않아.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 죽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다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의 목적론적인 삶의 중심이다라는 거지. 아, 나 근데 개인적으로 모기는 너무 싫은데 진짜. 모기는 너무 싫어. 정말 싫은 게 내가 모기가 딱 누워있는데 내 귀에 미미 그 소리 날 때 정말 사람 돌아버리죠. 내가 엊그저께 잠을 자는데 귓가에 모기가 윙윙 내면 날아가는 거야. 아, 자는 순간 막 그 오싹거리더라고. 자는데 오싹, 모기 돼 있구나. 딱 눈치를 치고 자는 척을 했지. 자는 척을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목 어딘가에 뭔가 살짝 뭔가 딱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스쳐 지나가는 느낌. 나는 사정없이 내 목을 잘 때 확 내려쳤지. 정말 확 소리가 확 소리 나는데 뭔가 이렇게 이물감이 느껴져. 봤더니 모기의 사치였지. 그때 그 쾌감. 물론 내 목은 아팠고 더러워졌지만 동시에 그 내가 눈으로 잡았던 쾌감. 왜냐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여기 그 손등인가 어디를 물린 상태였거든. 물린 상태여가지고 상당히 예민한 상태에서 귀에 맴도는 걸 들었을 때 나의 그 폭력성이니 뭐니? 응? 폭력성이야? 참,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요즘 그 모기들도 참. 근데 모기도 뭐야, 사실 보면은. 또 생존하려고, 또 번식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특히 모기가 왜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지 아세요? 모기가 피를 빨 때는 특히 언제 많이 빠냐면 번식기 때 알을 낳기 위해서 피를 빠는 경우가 많아. 생각해봐. 모기 같은 경우도 피를 빨면은 무거워져. 그럼 둥실둥실 다니다가 벽에 붙으면 내가 손바닥으로 칠 때 더 빨리 죽을 확률이 높아. 그래도 번식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모기에게는 사실은 선이 뭐야? 내 피를 가져가면 선이야. 안 그래? 자기 생명의 고향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참.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자니 생명 중심주의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미가 퇴색된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모기 때문에 잠을 깨면 그 다음에 수업도 못하고 불가피하지 않냐? 차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원칙에 근거해서 조금 미안한 마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뭐 좀 가져보기도 하는데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서 참 또 이게 조금 있다가 여기로 가면 좀 나죠. 사실은 오히려 생태중심주의 가면. 알았어? 맞아, 들어봐. 자,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거야. 내가 설명했지. 내재적 가치는 그 존재 자체 내에 가치롭게 하는 기준이 있는 거고, 외재적 가치는 그 존재 밖에 가치가 있는 거야. 이 분필 같은 거는 외재적 가치밖에 없죠. 이 분필은 그 자체로 가치는 없지만 분필 밖에서 글씨가 써질 때 이 분필은 가치를 갖는 거야. 하지만 나와 같은 생명체 혹은 모기와 같은 생명체는 그 자신의 목적이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모기의 어떠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거는 그 자체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재적 가치.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생명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가치도 사실은 선이랑 같은 말이에요. 목적에 기여하는 것들은 다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목적이 내재하냐 외재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자, 세 번째. 그 다음 모든 생명체는 평등한 존재이다. 왜? 기본적으로 생명이기 때문에 평등하단 말이야. 그리고 동시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생명이다라는 게 테일러의 주장이야.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든 생명이면서 동시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동일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평등한 구성원이고, 결국 이 말은 우월한 존재가 없어서 인간하고 모기하고 바퀴벌레는 서로 우월을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테일러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네 가지 의무를 제시하죠. 악행 금지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 외워봐. 뭐야? 악행 금지의 의무, 불간섭의 의무, 다 지워지네? 성실의 의무, 보상적 정의의 의무라고 하는데요. 자, 악행 금지의 의무는 같은 말로 불침해의 의무인데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가로치고 쓴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번역할 때 사실은 좀 아쉬워서 이 뒤에 말들이 나도 더 와닿거든요. 어쨌든 악행 금지의 의무는 불침의 의무로 같은 말인데 결국 다른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불간섭의 의무는 다른 생명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는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 개별 그 124쪽 펴봐. 이거 보면서 해라 차라리. 124쪽에 있는 개념 플러스. 두 번째, 불간섭의 의무는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야,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침해할 때 언제야? 그럴 때야. 여름이니까 이제 나 항상 불쌍한 게 매미들이 7년간 땅에 있다가 나무로 기어 올라오잖아. 근데 나도 어릴 때 그랬지만 동심에 있는 아이들이 매미를 잡고 그 곤충 채집했다고 통에 넣어. 매미는 심각하게 자유가 침해되면서 불간섭의 의무를 그 아이는 이행하지 않은 거란 말이야. 응? 동시에 요즘엔 어느 정도냐면 매미가 살아야 되는 그 생태계인 나무 생태계를 사람들이 베어서 종이로 만들고 거기를 베어서 뭐 건물을 짓고 공장을 만들고 등 그 매미들이 사는 생태계를 개조하거나 조작하거나 통제하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가 없어. 이러한 것들, 생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생명들이 사는 생태계를 조작하거나 변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게 바로 불간섭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매미가 돌아버리겠지. 6년 동안 땅속에 있었는데 딱 7년째 나오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기어 올라올 곳이 없어. 돌아버리는 거야 진짜. 나무 밑에 원래 낳잖아 매미 알은. 완전히 간섭이 되는 거지 인생이. 세 번째, 성실의 의무는 같은 말로 시인의 의무인데 이거는 뭐냐면 읽어보자. 인간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야생동물을 사냥, 낚시하거나 덫을 놓는 등의 기만 행위를 하지 마라. 사실은 나는 이 신의에 뭐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믿음이. 기만 행위 하지 말라고. 이게 뭐야? 대표적으로 낚시야. 너네 낚시할 때 물고기를 생각해봐.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가를 달리다가 지렁이가 왔어. 먹을 거다 하고 딱 먹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 갑자기 딱 뭐 밥을 먹었는데 뭔가 나를 땡겨. 아이씨 뭐야 이거 막 날 물방울로 끄집어내. 막 도시하고 보면 이은경아 나 왕갈치를 잡았네 이러면서 갈치병이 뭐야 나 밥 먹었는데 갑자기 막 입이 땡겨. 나 죽어. 이거란 말이야. 기만하지 말란 말이야. 어? 신의를 지키자 인간과 동물간에 이런 거죠. 뭐 새도 그렇죠. 새도 꽁도 그냥 배고파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쥐덫도 그렇고 뭐 새도 하나 쪼았는데 갑자기 탁 다치고. 생각해봐. 너네도 급식을 먹는데 갑자기 딱 먹었더니 숟가락에 갑자기 덫이었어. 근데 갑자기 숟가락이 입에 딱 걸리면서 막 나를 끌어당겨 미쳐버리겠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고요. 네 번째, 보상적 정의의 의무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끼치잖아요. 뭐 죽이기도 하고 다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네 가지 의무라는 게 테일러의 주장이죠. 그런 것 같아요.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중심주의로 가면은 생태는 뭐냐면 생태계를 말하는 거야. 생태, 뭐 동태, 명태 이런 게 아니고 생태 중심주의, 생태계를 말하는 건데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전일론적 관점에서 자, 전체는 하나라는 거야. 또 전체론적, 전체를 중시한다는 거야. 뭐보다? 개체보다. 관점에서 개체보다 생태계 자체를 중시한다는 거야. 만약에 지금 우리가 3학년 6반이라면 여러분들은 3학년 6반에 있는 하나의 개체들이란 말이야. 1번 개체, 2번 개체, 3번 개체. 하지만 여러분들의 1, 2, 3번의 개체보다 3학년 6반이라는 이 전체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전일론적, 전체론적 관점이라는 것이. 3학년 6반에 뭐 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학원에 가야 돼도 남겨가지고 청소를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을 중시한다라는 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고 인간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식물이 되었든 심지어 무생물이 되었든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들은 생태계가 더 상위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계속 가볼까? 그러면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무생물까지도 무생물이라고 하면은 뭐 생명이 아닌 뭐 강이나 뭐 산이나 뭐 공기나 이런 것들까지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야. 왜냐면 사실은 이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각 개별 개체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봐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개체들은 생태계를 구성해. 즉 자신들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을 존재하게 하는 생태계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 개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생태계 전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태계 전체가. 그래서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는 개별 개체 생명체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자의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 사실은 나는 그 영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아이언맨이 마지막에 끝난 영화 마지막 그 뭐지? 타노스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타노스인가 있잖아. 그 손가락 뿅 하면은 반지인가 뿅 하면은 갑자기 그 지구 모든 생명체의 절반이 사라지고 타노스인가? 티노스인가? 이 은혜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 타노스인가 아무튼 그거 있잖아. 그 영화 제목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나 진짜 아이언맨 나오고 헐크 나오는 거 손가락 툭 하면은 걔 초록색 딸 아빠. 응? 걔가 왜 그렇게 해? 인간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자연을 너무 다 먹어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다 먹어버리다가는 이 생명체가 이 자연이 이 세계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개체 수를 줄여버린 거야. 그래야 이 자연이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 게 바로 그 타노스 아니야. 그래서 딱 하면은 그냥 랜덤으로다가 그냥 몇 명이 막 사라진다라는 거지. 이런 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자야. 이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는 어떤 개체의 생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타노스예요. 타노스 저게 타노스. 타노스가 맞나? 티노스인가? 그래서 사실 이 상식을 알아야 영화를 보는 데 있어도 깊이가 있지. 난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그 사람이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이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이언맨류들은 이 생명 중심주의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사실은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섰지. 사실은 넘어섰어. 그 영화 보면은. 왠 줄 알아? 처음에 아이언맨이 나오면서 인간 중심주의를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아이언맨이 됐지. 두 번째 어떻게 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보면은 웬 너구리가 나와. 동물 중심주의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 보니까 뭐가 나와? 그루트가 나와. 생명 중심주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타노스가 나와. 생태 중심주의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 영화 자체가 상당히 환경윤리적으로 나가더라고. 그냥 그걸 보면서 작가가 나름대로 환경윤리에 대해 좀 식견은 있구나 라는 생각 가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잘 영화를 봤으면 좋겠고요. 해석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상가는요, 레오폴드하고 네스가 있는데, 네스는 거의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은 레오폴드가 많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대지윤리를 주장해. 말 그대로 대지라는 생태계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대지를 보호함으로써 그 생태계에 살아가는 모든 개별 생명체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개체로서의 가치보다 생태계 전체의 균형과 유기적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갈 때 생명이 많아. 인간, 동물, 식물 많은데, 그러한 개체도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태계 전체가 중요한 거고, 이 생태계라는 거는 먹이사슬처럼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한 뭐 피라미드나 뭐 연결 이 그물망 등을 통해서 균형을 잡고 유적 관계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사실은 그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산에 말이야, 노루가 너무 많으면 그 산이 어떻게 돼요? 그 산이 풀이 다 뜯겨서 산이 황폐해져 버려.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해? 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특정한 산을 정해서 노루나 뭐 이런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은 그러한 노루나 사슴을 이 산은 사냥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왜냐면 노루의 사실은 먹이사슬은 누구야? 노루는 뭐 늑대나 곰이나 호랑이가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미 이런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은 산이 다 뜯겨가지고 사라지게 되고, 결과 노루도 죽어. 알았어요? 근데 이러지 않기 위해서 먹이사슬이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호랑이가 사슴을 먹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균형이 중요하고 이러한 유기적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야. 레오폴드가 보기에 인간도 가치가 있고 저기 있는 돼지나 소도 가치가 있는데, 물론 내 사육이긴 하니까 조금. 어쨌든 그런데 이 생태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생태계 속에서의 어떠한 이 먹이사슬의 관계라든지 어떠한 그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특정한 개체수가 막 증가한다거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그냥 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면서 그래야 생태계가 보존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태계 전체를 중시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를 먹는다거나 뭐 산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완전히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왜? 그런 것들의 개발을 통해서 어떤 뭐 인간의 삶도 좀 부경은 아니지만 인간의 문명도 개발이 되면서 또 특정 생명체도 보호를 하면서 또 어떤 줄여지면서 생태계가 그냥 각각 생명체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멈춰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오폴드는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뭐 산을 개발할 수도 있고 뭐 고기를 먹을 수도 있죠.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야.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특정 개체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생태계를,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겠죠. 개발한다거나 뭐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생태계를 유지하는 차원 내에서. 자, 두 번째. 그러면서 자연 전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지. 생태계 전체도 중요하고 또 생태계 전체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도 중요하고. 왜? 각각의 생명체가 있어야 각각의 생명들이 있어야 생태계도 구성이 돼서 잘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태계 생명체를 다 중시하는 게 바로 레오폴드이고요. 네스 역시 뭐 거의 비슷합니다. 심층 생태주의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냐면 모든 생명체는 생태계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다. 각각의 존재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데 결국 네스가 보기에 특히 모든 생명체들은 생태계를 구성해서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평등하다는 거야. 나나 모기나 뭐 너구리나 다 생태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평등한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태계를 위해서 내가 인간이 모기한테 좀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야 된다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뭐 먹을 게 부족하면은 인간은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인간이 너무 많아지면은 그 식량 자체가 사라지게 하고 버리기 때문에 좀 인간의 개체수도 어느 정도는 적당히 유지가 돼야 한다라고 보기도 해요. 생태 중심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스는 이 큰 자, 같은 말로 대자라고 하는데, 대자를 실현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인간을 봐. 우리가 보통 유기체를 말할 때, 여기서 유기체도 말하잖아요. 유기적 관계의 대표적인 거는 인간이야. 여러분들은 심장, 간, 폐, 십이지장, 간, 이러한 모든 장기들이 유기적으로 각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상호관계적으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피도 주고받고 뭐 공기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야. 이 각각의 장기들이 서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관계를 주고받을 때 이 생명이 하나가 살아가는 것처럼 네스가 보기에 이 지구라는 큰 자아는요, 이 지구를 구성하는 각각의 심장처럼, 너 심장, 너 폐, 너 간처럼 각자의 관계들이 막 잘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이 지구 전체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대자아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할 때도 이 지구 전체를 위해서 각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뭐 자기 심장도 열심히 사는 것처럼 간과 교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는 뭐 간을 좀 떼어낼 수 있겠죠. 인간을 위해서라면. 그렇잖아. 만약에 인간이 뭐 간암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간에서 암에 걸린 부분을 떼어내는 것처럼 인간 생명을 위해서는 특정 부분의 희생을 감수할 수가 있는 것처럼 네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큰 자아를 해야 한다는 거죠. 큰 자아. 여러분들은 지구라는 큰 자아에 있는 존재니까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생태계 전체를 위한 자아를 실현해라 라는 거지. 개별 자아가 아니고 큰 자아. 이게 바로 네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그 자료 플러스. 사실 자료 플러스에 있는 내용들은 다 기출이 된 내용들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하는 거고,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특징 좀 알잖아요. 여러분들 나 틀리라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막 가로 뻥뻥 뚫어놓고 막 하는데, 특히 내가 읽고 있는 자료 플러스나 개념 플러스는 잘 보세요. 이 선생님이 어디에 빵꾸를 뚫지 잘 보고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료 플러스 첫 번째 거 124쪽이야. 슈바이처와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 인간은 자기를 도와주는 모든 생명을 도와줄 필요성을 존중하고 살아있는 어떤 것에도 해를 끼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에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인간의 이 생명 혹은 저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서 동정을 받는지에 대해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느낄지에 대해 묻지 않는다. 자, 이거는 무슨 원칙입니까? 슈바이처인데 동등성의 원칙을 말하는 거죠. 생명이 무슨 뭐 느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명이 가치 있고 없고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다 동등하게 가치가 있다라는 동등성의 원칙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테일러 보자.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게 뭐야? 어떤 생명이 살아갈 때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뭐해? 유기체가 이 자신의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을 하기 위해서 막 심장도 뛰고 막 폐도 작용하는 것처럼 이런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실현한다고. 그러니까 내적 작용이라는 거야. 내적 작용이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모든 생명들은 다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목적, 뭐 번식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바지하는 거는 선이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 써 있잖아.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생존이지.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번식이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다? 발전이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생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들은 항상 경향성. 어떻게?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을 하려고 한다고. 항상적으로 하려는 경향성. 하고자 하는 성향이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생명체가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 되게끔 하는 것은 목적론적 활동, 이런 네 가지 활동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선을 실현하도록 방향 지어진 유기체의 작용. 유기체 그냥 생명이지. 인간이든 뭐 동물이든 유기체의 작용에 갖는 일관성과 통일성이다. 일관성. 쭉 생존한다는 거야. 쭉 일관적으로 뭐 살았다가 죽었다가 뭐 성장을 안 했다가 뭐 성장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쭉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을 일관적으로 쭉 해가야 되는 거고 유기체 작용이. 통일성이라는 건 뭐야? 통일이라는 말은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힘을 합친다라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어떤 이 유기체는요, 그 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그런 요소들이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지. 다른 존재들에게. 예를 들면 뭐 공기가 오염되면은 우리의 폐해 작용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통일성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야.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지. 그냥 또 일관성이랑 통일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테일러가 말하는 거는 아까 이 불가섭에 없는 것처럼 자연보호를 해야겠죠. 자연보호를 해가지고 그런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개념 플러스 악행 금지, 아니 네 가지 의문은 아까 봤을 테니까 넘어가고, 자료 플러스 125쪽에 레오폴드의 대지윤리입니다. 자, 대지윤리는 야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 더 알아둬.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인식의 변화를 추구해. 특히 네스가 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코페르니쿠스가 사고의 전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디서 어디로?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알겠어요? 자, 보자. 레오폴드. 대지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곧 포괄하여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중략. 간단히 말해서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의 정복자는 누구야? 인간중심주의를 말하는 거죠. 인간중심주의자가 아니고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 누구야? 생태중심주의로 가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지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라는 거지. 대지윤리 하게 되면은 나와 같은 인간들의 존중을 당연히 하겠죠. 생태계를 구성하니까 이 생태계가 보존되려면은 어쨌든 이 종이 많이 존재하는 게 좋으니까 다른 인간들에게 어떠한 존중을 하게 되고 동시에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어떻게 보면 또 그러지 않냐? 인간중심주의는 약간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약하잖아. 자기 개인만 더 살려 그러고. 그렇잖아. 개체에 집중하다 보면은 전체만이 아니고 또 다른 개체들에게도 이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 레오폴드가 말하는 대지 윤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그냥 어떤 정복자가 아니고 그냥 대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동등한 구성원이자 시민이야. 나랑 얘는 똑같다고. 나랑 얘는 똑같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존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를 있게 해주는 이 전체도 존중을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레오폴드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자료 플러스 마지막이 아니구나. 심층 생태주의의 기본 원리 강령입니다. 네스. 거기 네스라고 쓰세요. 네스. 자, 원래는 8가지인데 3가지가 있으니까 3가지만 보자. 1번.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생명의 안녕과 번영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무슨 말이야? 지구상의 인간과 인간을 제외한 생명과 안녕의 번영은 그 자체 가치를 지닌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죠.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 가치들은 자연계가 인간의 목적을 위해 얼마나 유용하게 하는 문제와는 독립해 있다. 도구적 자연관을 비판하면서 모든 생명체, 모든 자연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생명체의 풍부함과 다양성은 이러한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며 또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풍부하게 많이 존재하고 다양하게,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곤충도 있고 뭐 장수하수도 있고 뭐 바퀴벌레도 있고 종도 다양하고 생명체도 풍부하게 존재해야 이러한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거고, 또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 자체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어떤 다른 것들을 위해서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니고 생명체가 풍부하게 많이 존재하고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것조차도 가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들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가 없다. 풍부함과 다양성이 원래는 가치가 있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가치가 있는 것들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해하면 안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이런 생태중심주의자들은 왜? 인간들의 생명 유지 같은 것들이야. 인간들이 살아야 또 인간의 종이 다양해지고 인간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돼야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풍부함과 다양성을 감소시킬 권리도 있긴 있는 거야. 이런 특정한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게 바로 생태중심주의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지. 마지막 기출 플러스입니다. 갑. 자연 안에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크게 촉진하는 감정을 악화시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된다. 칸트지. 칸트.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된다. 자기의 이 도덕적인 감수성을 성향시켜야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지. 두 번째, 일부 동물들은 삶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 삶의 주체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는 레건이라고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면 그 공동체는 보존될 것이다. 개체들을 보존한다면 동시에 그 공동체까지도 보존될 것이라고 보는 게 바로 레건이죠. 상당히 개체주의적인 입장인 거지. 개체를 통해서 전체를 보존하겠다라는 개체주의적 입장이지. 마지막으로 병. 인간은 생명 공동체인 대지의 구성원이다. 어떤 것이, 대지란 말만 들어도 사실은 레오폴드죠. 대지라는 말만 들어도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칸트에게 선악기준이 의무였다면, 테일러에게 선악기준이 생명이었다면, 레오폴드에게는 선악기준이 뭐야? 거기 3가지 나와 있죠?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그냥 원래 본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안정성, 막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또 보존이 되고,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있잖아. 산을 볼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선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산이 있으면은 그 산의 본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하고,
안정성. 그 사람이 막 어떤 변화, 막 깎였다가 뭐 변화가 있거나 하는 게 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고, 아름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하다라고 혹은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선악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last 기출문제 OX입니다. 기출문제 OX. 첫 번째 테일러 가보자. 자, 첫 번째 적어봐. 인간은 생태계에 대한 의무가 있다. O일까 X일까? 적어봐. 인간은 테일러야. 생태계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인간은 생태계에 대한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인간은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다. O인지 X인지. 세 번째, 인간은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한다.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생태계에 대한 의무는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O죠. 의무 있죠. 두 번째, 생명 공동체에 대한 의무 O야 X야? O죠. 있죠. 테일러 뭐 말해? 분명히 불간섭의 의무를 말하고, 이거는 뭐라 그랬어? 다른 생명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하지도 말고 동시에 그 생명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변형, 개조,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간섭 의무에 의해서 생태계 혹은 생태계 같은 말로 생명 공동체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